요즘 이상하게 잠이 줄었습니다. 밤에 자도 아침이면 피곤합니다. 처음엔 나이 탓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들은 말이 참 의외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면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노화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잠을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3시. 다시 눈이 떠졌습니다. 눈꺼풀은 무거운데 마음은 환하게 깨어 있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새벽을 맞이하는구나. 그렇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남편이 잠결에 말했습니다. 낮잠 좀 줄여. 밤에 잠이 안 오잖아. 그 말이 이상하게 서운했습니다. 걱정하는 말인 줄 알면서도 괜히 내 탓 같았습니다. 잠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싱크대 위에는 달력이 놓여 있었습니다. 빨간 동그라미로 표시된 교회 회비. 그 아래에는 전기요금 18만 원, 가스비 7만 원, 약값 35만 원. 남편의 연금과 제 기초연금을 합쳐 한 달 150만 원. 아껴 써도 늘 빠듯합니다. 그날따라 숫자들이 유난히 냉정하게 느껴졌습니다. 내 삶의 여유도 이 숫자처럼 조금씩 줄어드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이 줄어든 건 언제부터였을까요? 큰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어느 날부터 새벽이면 눈이 떠졌습니다. 낮에는 머리가 무겁고 괜히 예민해졌습니다. 남편의 한마디에도 짜증이 나고, TV 뉴스에 눈물이 날 때도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정상입니다. 편히 주무세요. 늘 같은 말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편히 자는 것이 이제는 제일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다는 거요. 친구들은 단체 대화방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라디오를 켜봐요. 밤에 산책하면 좋아요. 낮잠 줄이면 됩니다. 모두 맞는 말이겠지요. 그런데 그 말들을 들을수록 마음이 이상하게 아팠습니다. 마치 내가 뭔가 잘못 살고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베란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폐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찬 공기 속에서 문득 손주 돌잔치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그날도 일찍 쉬어야 한다며 촛불이 꺼지는 순간을 보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어머니 먼저 쉬세요 했을 때 그 말이 고맙기도 하고 괜히 쓸쓸하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에도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오늘도 새벽에 깨더니 피곤해 보이네. 낮에 좀 자. 낮에 자면 또 밤에 못 자잖아. 대화는 늘 그렇게 끝났습니다. 서로를 걱정하면서도 서로의 피로만 쌓여갔습니다. 그날 오후 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요즘 얼굴이 왜 그래? 잠 좀 자야지. 자고 싶은데 잠이 나를 안 찾아와. 오늘 저녁에 같이 걸을래? 그 한마디가 위로가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운동화를 꺼내 신었습니다. 가을 바람이 불어오고 노을이 길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공원을 걸으며 친구가 말했습니다. 오후 5시쯤이 제일 위험하대. 그때 졸리더라도 버티면 밤이 편하다더라.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조금 서글펐습니다. 이젠 버티는 것도 힘들구나. 그 생각이 스쳤습니다. 밤이 되어 장보기 목록을 적었습니다. 우유, 두부, 달걀, 김. 그리고 마지막 줄에 수면 영양제. 가격은 29,000원. 잠시 망설이다가 줄을 그었습니다. 다음 달에 사야겠다. 그날 밤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숫자를 세어봅니다. 하나, 둘, 셋. 하지만 머릿속은 점점 더 분주해집니다. 내일 해야 할 일들이 줄줄이 떠올랐습니다. 은행, 약국, 봉사 준비. 해야 할 일은 많고 마음은 점점 더 깨어났습니다. 그때 문득 거울 속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그 주름 속에는 수십 번의 새벽이 쌓여 있겠지요. 문득 오래전 돌아가신 어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잘 자라, 정순아. 그때는 단순한 인사였는데 지금은 제 인생의 가장 큰 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수면 클리닉을 찾아갔습니다. 의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연세 타질 수도 있지만 단순한 노화로만 보기엔 어렵습니다. 중요한 건 잠이 줄었다가 아니라 무엇이 잠을 줄였는가입니다. 그 말이 제 마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저 나이 때문이겠지. 그렇게 쉽게 넘겼던 제 생각이 부끄러워졌습니다. 혹시 내 몸이 아니라 내 마음과 뇌가 먼저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날 이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잠이 단순히 피로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요. 잠은 우리 몸이 우리에게 보내는 조용한 경고이자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수면 클리닉에서 검사 결과를 들었습니다. 의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큰 병은 아닙니다. 다만 수면을 조절하는 뇌의 리듬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순간 머리가 멍했습니다. 몸이 아니라 뇌가 늙고 있다니. 그 말이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잠을 못 자는 건 그저 습관의 문제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내 안의 시간표가 바뀌고 있었던 겁니다. 의사는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뇌에서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이 줄어듭니다. 20대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죠. 그럼 잠의 스위치가 잘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듣자 머릿속에 불빛이 희미하게 깜박이는 장면이 그려졌습니다. 예전엔 탁 하고 꺼지던 잠의 스위치가 이제는 헐거워져서 덜컥 잘 내려가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의사는 덧붙였습니다. 잠이 줄면 기억력보다 먼저 감정이 늙습니다. 작은 일에도 짜증이 늘고 감정이 불안정해집니다.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만큼 뇌가 지쳐 있다는 신호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잠시 멈춘 듯 했습니다. 요즘에 제가 그랬습니다. 남편의 한마디에 괜히 상처받고 사소한 일에도 눈물이 나곤 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예민해졌을까? 그게 성격 탓이 아니라 뇌의 피로 때문이라니. 이상하게도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내가 약해진 게 아니라 내 뇌가 지쳐 있었구나.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잠이 줄어든다는 건 단순히 나이가 든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내 뇌가 쉬지 못하고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의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화는 몸보다 뇌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뇌의 피로가 풀리지 않으면 감정이 늙고 결국 마음이 늙습니다. 그 말이 마음에 박혔습니다. 마음이 늙는다는 말이 그렇게 현실적으로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얼굴보다 먼저 눈빛이 피곤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몸은 쉬었지만 마음은 늘 깨어 있었던 지난 날들. 그게 바로 제 불면의 이유였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조용히 불을 끄고 앉았습니다. 텔레비전도 휴대폰도 켜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제는 내 머리도 내 마음도 쉬게 해줘야겠다. 그렇게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집 안이 고요했습니다. 잠은 금세 오지 않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오늘 잠이 오지 않아도 괜찮다. 대신 내 뇌가 조금이라도 편히 쉴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상하게도 그렇게 생각하자 눈꺼풀이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수년 만에 찾아온 진짜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그날 깨달았습니다. 불면은 병이 아니라 지친 마음의 언어였습니다. 잠이 줄어든 건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리듬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몸보다 먼저 늙는 건 뇌, 그리고 뇌보다 더 먼저 지치는 건 마음입니다. 그러니 진짜 회복은 자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쉬는 법을 배우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제는 억지로 자려 하지 않습니다. 불을 끄고 마음속 생각을 조용히 내려놓습니다. 그 시간이 길든 짧든 그것이 제 하루의 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잠은 노력으로 오는 게 아니라 마음이 허락할 때 찾아오는 손님이라는 것을요. 불면의 원인은 몸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했을 때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잠을 훔친 건 세상이 아니라 바로 저였습니다. 하루를 돌아보면 제 잠을 조금씩 갉아먹은 건 모두 작은 습관들이었습니다. 아침 커피 한 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후에도 또 한 잔, 저녁에도 오늘 하루 고생했으니 하며 또 한 잔. 그렇게 세 잔이 네 잔이 되었습니다. 그건 위로가 아니라 자극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TV를 켰습니다. 이 프로그램만 보고 자야지. 하지만 한 프로그램이 끝나면 다른 프로그램이 이어졌습니다. 시계는 자정을 훌쩍 넘겼고 불빛은 제 눈과 마음을 환하게 비추 잠의 문을 닫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잠깐의 즐거움이 위로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뇌를 계속 깨우는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누웠습니다. 이제는 정말 자야지. 그런데 손은 저절로 휴대폰을 찾았습니다. 뉴스를 읽고 동창회 사진을 보고 댓글을 눌러봤습니다. 그게 외로움을 달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조용한 방 안에서 그 화면 불빛은 제 마음을 더욱 깨어있게 만들었습니다. 잠시 멈춰 숨을 고르며 깨달았습니다. 나는 피곤한 게 아니라 긴장한 채로 살고 있었구나. 그때 떠올랐습니다. 의사가 했던 말. 뇌가 쉬지 못하면 마음이 늙습니다. 그 한마디가 다시 귓가에 울렸습니다. 그래요. 내가 나를 너무 몰아붙였던 겁니다. 카페인, 불빛, 그리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마음. 그 모든 게 내 잠을 훔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오늘은 불을 조금 일찍 꺼보자. 이 시간에 뭐라도 해야 하는데.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게 문제였구나. 나는 늘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구나.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 한마디를 스스로에게 허락하자. 이상하게도 눈꺼풀이 조금 무거워졌습니다. 그날 밤 새벽 4시가 아니라 5시 반에 깼습니다. 단 1시간의 차이였지만 그 1시간이 지난 몇 달보다 더 고마웠습니다. 잠이 조금 돌아왔다는 사실보다 내가 내게 쉼을 허락했다는 게 더 기뻤습니다. 며칠 뒤 친구가 물었습니다. 요즘 얼굴이 좋아졌네. 무슨 약 먹었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약은 아니고 텔레비전 끈 거야. 친구가 놀란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게 그렇게 효과가 있어. 응, 생각보다 잠은 멀리 있지 않더라. 그저 너무 많은 것들에 가려져 있었던 거야.
그날 저는 또 하나의 진실을 배웠습니다. 잠은 찾는 게 아니라 비워야 오는 것. 커피를 비우고 불빛을 비우고 생각을 비우면 잠은 어느새 조용히 찾아옵니다. 이제 저는 밤마다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고 조용한 음악을 틀어놓습니다. 스마트폰 대신 책 몇 장을 넘기며 마음의 속도를 조금 늦춥니다. 그리고 매일 이렇게 되뇌입니다. 잠은 싸워서 얻는 게 아니라 기다려 맞이하는 손님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잠도 꼭 돌아오길 바랍니다. 억지로 부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잠은 결국 당신을 찾아올 테니까요. 요즘은 저녁 6시가 되면 불을 조금 낮추고 따뜻한 물을 한 잔 데워 마십니다. 그렇게 하루의 속도를 천천히 늦추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잠을 되찾는다는 건 결국 삶의 속도를 다시 배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하나씩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커피 대신 따뜻한 물 한 잔, TV 대신 조용한 음악, 휴대폰 대신 책 몇 장. 아무것도 특별하지 않았지만 그 평범함이 마음을 편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잘 된 건 아니었습니다. 라디오를 켜놓고도 결국 휴대폰을 들 때가 많았습니다. 다시 영상을 보고 뉴스를 스크롤하며 내일은 꼭 일찍 자야지. 하고 다짐했습니다. 그 다짐은 늘 새벽이 되고 나서야 떠올랐습니다. 처음 며칠은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단 10분만 일찍 자자. 그 작고 느린 약속이 조금씩 저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불면의 밤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이젠 잠 못 드는 시간이 아니라 내 마음이 쉬고 싶은 시간이라 생각했습니다. 불면을 원망하던 마음이 이해와 여유로 바뀌었습니다. 이해하자 마음이 풀렸습니다. 불면은 적이 아니라 내 마음이 나에게 건네는 조용한 신호였습니다. 어느 밤엔 창문을 열었습니다. 가을 바람이 들어오고 커튼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달빛이 바닥을 스쳤습니다. 그 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 오늘은 이 정도면 충분해. 그 말을 하는 순간 가슴 깊은 곳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꿈을 꾸었습니다. 아주 짧았지만 그 한순간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랐습니다. 그날 깨닫게 됐습니다. 마음이 편해지면 몸은 자연히 따른다는 걸요. 그날 이후 저는 잠을 통제해야 할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 날엔 억지로 버티지 않고 그 시간을 조용한 산책으로 삼았습니다. 눈을 감고 오늘을 떠올렸습니다. 감사했던 일, 서운했던 일, 그리고 내일로 이어질 소박한 하루. 그렇게 마음을 다독이다 보면 잠은 언제나 제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잠을 되찾는 법은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몸을 억누르는 것도 약에 의지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나를 천천히 이해하는 일, 그것이 진짜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잠은 인생의 휴식이 아니라 삶을 되돌아보는 조용한 시간이다. 깊은 잠보다 더 귀한 건 편안한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깃드는 순간 잠은 자연스럽게 찾아왔습니다. 노년의 밤은 잃어버린 시간이 아닙니다. 삶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가장 부드러운 순간입니다. 오늘 밤 너무 늦지 않게 불을 끄고 당신의 마음에게도 작은 휴식을 선물해 보세요. 잠은 언젠가 반드시 당신을 찾아올 것입니다. 잡지에서는 젊게 사는 법을 말했습니다. 뉴스에서는 건강식품을 쏟아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나도 아직 괜찮아.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럴수록 마음이 더 피곤해졌습니다. 젊음을 지키려는 마음이 오히려 나를 더 늙게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잠을 회복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나는 몸을 관리하느라 바빴지만 정작 마음을 돌보는 법은 잊고 살았다는 걸요. 건강검진표엔 이상이 없었지만 마음은 늘 허전했습니다. 숫자는 멀쩡했는데 표정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애를 쓸까? 그 질문 하나가 마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살아보니 노화는 막는 게 아니라 품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스스로에게 들려주자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맞아요. 나이 든다는 건 세월과 싸우는 게 아니라 세월과 화해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거울 앞에 서면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 이 주름도 나의 시간이지. 거울 앞 불빛이 조금 따뜻했습니다. 그 빛 속에서 제 얼굴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제 얼굴이 진짜 나처럼 느껴졌습니다. 예전엔 흰머리를 숨기려 염색약을 들었지만 지금은 그 은빛 머리카락이 제 인생의 증거처럼 느껴집니다. 누군가는 세월의 흔적이라 말하지만 저에겐 삶의 흔적입니다. 젊게 산다는 건 시간을 거꾸로 돌리는 게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젠 젊어 보이기보다 평안해 보이기를 꿈꿉니다. 그게 진짜 젊음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예전엔 시간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잠을 통제하려 했고 하루의 흐름을 억지로 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인생의 속도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걸요. 그래서 더 이상 시간을 쫓지 않습니다. 대신 시간을 함께 걸어갑니다. 하루가 조금 느려지고 밤이 조금 길어져도 괜찮습니다. 그 느림 속에서 저는 비로소 나를 만났습니다. 잠이 줄어든 대신 생각할 시간이 늘었고 그 덕분에 마음의 깊이가 자라났습니다. 노화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내 안의 성장입니다. 젊음은 지나가도 따뜻한 마음은 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곧 지혜가 됩니다. 이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화를 막으려 애쓸수록 삶의 아름다움을 놓치게 된다. 나이 든다는 건 잃는 게 아니라 내면이 천천히 단단해지는 과정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거울 속 자신에게 미소 지어 보세요. 당신의 얼굴에도 세월이 만든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꼭 이렇게 말해 보세요. 괜찮아. 지금의 나로 충분해. 그 한마디가 당신의 마음을 가장 젊게 만들 겁니다. 이제는 압니다. 깊은 잠은 몸이 피로할 때 오는 게 아니라 마음이 평화로울 때 찾아옵니다. 예전엔 잠이 안 오면 억지로 누웠습니다. 시계를 보고 숫자를 세며 왜 이러지 하고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이젠 다릅니다. 잠이 오지 않는 밤엔 그저 조용히 앉아 제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오늘 하루 내가 얼마나 애썼는지, 누구의 말에 마음이 흔들렸는지, 내가 나를 얼마나 몰아붙였는지를요.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조금 부드러워집니다. 그러면 잠은 꼭 그때 찾아옵니다. 잠은 이제 됐다. 쉬어라. 삶이 내게 보내는 조용한 허락이었습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 해야 한다는 생각에 너무 오래 갇혀 살았습니다. 젊을 땐 일 때문에, 나이 들어선 걱정 때문에. 하지만 이제는 놓아도 괜찮습니다. 조용히 멈춰서는 용기, 그게 노년의 지혜였습니다. 하루가 저물면 저는 창문을 조금 엽니다. 저녁 공기가 천천히 들어오고 손끝에 닿는 바람이
차가우면서도 따뜻합니다. 그때 문득 느낍니다. 아, 나는 여전히 살아있구나. 그 깨달음 하나가 마음을 덮어줍니다. 잠이 줄었다고 해서 삶이 줄어든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잠이 줄며 저는 제 마음과 더 가까워졌습니다. 깊은 잠이란 결국 나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얼마 전 손주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요즘은 잠 잘 자?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응, 예전처럼 오래는 못 자지만 대신 마음은 깊이 자고 있단다. 그 대답이 제 진심이었습니다. 이젠 알겠습니다. 잠은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라 평화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나를 이해하고 세월을 받아들이고 오늘을 감사히 바라보는 순간, 그때 마음은 가장 고요해집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이 고요 속에도 내 인생의 모든 이야기가 머물러 있으니까요. 깊은 잠은 마음의 평화에서 온다. 그리고 그 평화는 내가 나를 용서하는 그 순간에 찾아옵니다. 오늘 밤 너무 완벽하려 하지 마세요. 그냥 눈을 감고 조용히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오늘도 수고했어. 이제 편히 쉬어도 돼. 그 한마디가 당신의 가장 깊은 잠을 데려올 겁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마음의 쉼을 나눠주세요. 당신의 작은 클릭이 누군가에게도 따뜻한 밤이 되어 돌아갈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당신의 마음이 더 평화로워질 수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공유와 알림 설정으로 우리의 다음 밤도 함께 걸어가요.